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터 구조와 알고리즘 두 번째 수업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료 구조 및 알고리즘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알고리즘의 표현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알고리즘의 성능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어떤 알고리즘을 효율적인 알고리즘이라고 일컫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람직한 알고리즘의 기준에는 다음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명확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알고리즘을 표현했는데 각각의 부분에서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거나 컴퓨터가 컴파일 할 수 없으면 안 되겠죠. 따라서 명확해야 하고 그리고 표현을 할 때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의사 코드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처럼 일반 언어로 서술하는 것이 더 간결하다면 그렇게 해도 좋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바람직한 알고리즘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풀 때 같은 결과를 내더라도 알고리즘에 따라 그 수행 시간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더 빠른 시간 내에 혹은 더 적은 연산으로 더 정확한 값을 돌려주는 알고리즘이 더 좋은 그리고 더 바람직한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알고리즘이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인지 오늘 수업에서는 알고리즘의 성능을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의 성능을 분석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알고리즘을 실제로 실행해서 걸리는 실제 시간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알고리즘의 복잡도, 컴플렉시티를 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인 실제 실행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은 컴퓨터에서 해당 알고리즘을 구현한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는 해당 알고리즘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드로 구현을 하는 것이 우선시 되겠죠. 그리고 같은 알고리즘, 같은 프로그램이라도 다른 하드웨어나 다른 실행 환경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실행 환경을 통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웹브라우저를 띄우고 인터넷에 접속할 때에도 내 컴퓨터 내에서 얼마나 많은 다른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빠르게 접속되기도 또 느리기도 하죠. 이렇게 프로그램의 실행 시간은 실행 환경에 상대적이기 때문에 환경의 통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측정 방법은 알고리즘이나 프로그램의 구현이 매우 복잡해서 수학적으로 컴플렉시티를 구할 수가 없을 때 혹은 어떤 두 알고리즘의 복잡도가 매우 비슷한데 둘 중에 뭐가 더 좋은지 조금이라도 더 비교해 보고 싶을 때 때때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실행 시간을 측정하고 기록할 때 예를 들어서 논문의 참고 논문 등에 내 알고리즘이 어떤 환경에서 얼마만큼의 수행 시간 안에 돌아가는지 참고로 기록할 때 얘는 먼저 하드웨어 상에서 다른 불필요한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알고리즘을 실행을 해야 하고 또 어떤 컴퓨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실행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 하드웨어의 스펙을 명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동일한 하드웨어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말이 그 말인데요. 그래서 하드웨어의 스펙을 명시를 하고 이 같은 스펙에서 이 정도의 같은 스페이스 돌리면 이 정도의 수행 시간 안에 알고리즘이 완료가 된다는 사실을 명시를 하게 됩니다. 이 하드웨어의 스펙의 예로서는 예를 들어서 CPU의 타입이나 코어 몇 코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등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방법인 알고리즘의 복잡도를 분석하는 방법이 알고리즘의 성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이 수업에서도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알고리즘을 직접 코드로 구현하지 않아도 수행 시간을 분석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수행 시간이란 실제 걸리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이 수행하는 데에서 얼마만큼의 이제 수학적인 얼마만큼의 연산의 횟수가 이루어지는지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구현하지 않고도 수행 시간을 분석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 알고리즘이 덧셈 혹은 곱셈 등과 같은 덧셈이나 곱셈 등과 같은 연산을 몇 번이나 수행하는지 그 횟수를 측정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입력값을 직접 입력해야 되는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이 입력값에 따라서 수행 시간이 달라지겠죠. 그 값이나 혹은 한 번에 입력하는 인풋의 개수, 그러니까 인풋의 값이나 그 인풋의 개수에서 이 수행 시간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 값을 n이라고 할 때 이 연산의 횟수를 n의 함수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알고리즘의 복잡도 분석은 또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를 분석하는 것으로 나뉘는데요. 이 공간 복잡도는 알고리즘을 실행할 때 얼마만큼의 메모리가 필요한지를 분석하는데 아주 옛날에 그러니까 대략 20년 전에는 메모리의 공간에도 한계가 있었어서 MP3에 고작 음악 서너 개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런 플로피 디스크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요즘에는 USB를 이용해서 파일을 저장하거나 아니면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거나 또 그 전에는 DVD나 CD 같은 매체에 파일을 저장을 했는데 그보다 더 전에는 이렇게 생긴 플로피 디스크라고 하는 저장 매체에 파일을 저장을 하곤 했습니다. 이 플로피 디스크는 용량이 최대 100메가나 아니면 200메가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이것을 주로 주된 저장 매체로 사용하던 그 당시에는 이러한 메모리 사용량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었겠죠. 이보다 더 오래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나 요즘에는 이제 메모리의 크기가 매우 커졌고 또 저렴한 값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큰 메모리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메모리 사용량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요소가 되었습니다. 또 알고리즘에 따라 어떤 알고리즘은 램을 너무 많이 차지해서 램을 거의 100%에 가까이 차지하게 돼서 이 램의 사용을 관리하는 것 때문에 알고리즘이 돌아가는 시간이 매우 느려질 수 있어서 램의 사용량을 분석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알고리즘 복잡도를 수학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이 다른 알고리즘과 이제 램의 사용량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대략적으로만 비교를 해요. 그래서 이 공간 복잡도라고 하는 개념은 요즘에는 그렇게 explicitly 많이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용량 데이터를 손에 댈 때나 대용량 데이터를 불필요하게 복사해서 처리하는 등의 정말 불필요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이런 공간에 대한 복잡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리즘의 복잡도를 분석한다고 말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이 시간 복잡도를 분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연산의 횟수를 분석한다고 한 것도 바로 이 시간 복잡도를 위주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알고리즘의 성능 방법 중에서
알고리즘의 실행 시간을 직접 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다음의 코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파이썬 문법을 담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모든 걸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실행 시간을 측정하고자 할 때 이 부분을 참고해서 코딩을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파이썬의 가장 강력한 점들 중 하나는 다양한 패키지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패키지들 혹은 패키지 내에 있는 함수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내가 이 패키지를 사용하겠다라고 처음에 선언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선언을 해주는 것을 이 import라고 하는 단어를 이용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지금 이 코드에는 타임이라는 이름의 패키지를 불러오는데요. 시간을 잴 때에는 이 time이라고 하는 패키지 내에 있는 time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함수는 현재, 그러니까 이 함수를 실행할 때죠. 이 함수를 실행할 때의 시간에 절대값을 초 단위로 나타내 주는 함수입니다. 이 절대값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떠한 컴퓨터 내에 있는 어떤 기준 시간으로부터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을 말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태어난 날짜부터 오늘까지의 총 일수와 같은 것이 이런 절대 시간이 기준값으로부터의 절대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단위는 여기서는 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값을 나타내는데 이 절대값 자체를 사용을 하지는 않고 보통은 이렇게 두 가지의 시간을 재서 이 상대적인 차를 많이 이용하곤 합니다. 여기서도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 부분에 있는 이 부분은 알고리즘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프로그램들이 될 수도 있겠고 혹은 몇몇 연산들이 될 수도 있겠는데 이러한 부분을 내가 수행 시간을 구하고자 한다라고 할 때 어떻게 구하게 되냐면 이 구하고자 하는 이 부분에 수행 시간을 구하고자 하는 코드의 앞뒤로 시간을 이렇게 재줍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이 스타트라고 하는 변수에 이 타임의 값을 집어넣었을 때, 이 타임의 값을 받았을 때의 시간이 예를 들어서 이제 9시 1분 55초다 라고 하고 이 부분이 만약에 30초 내에 돌아갔다. 그러면은 30초 후에 이 함수를 실행을 하면은 여기서는 9시 2분 25초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이러한 시간을 나타내는 값이 될 텐데 이 end라고 하는 마지막 값에서 처음에 이 연산이 수행되기 전에 처음에 시간 이 부분을 빼주면은 이제 30초라고 하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연산이 수행되는 시간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될 것은 이제 처음에 시간을 구할 때는 이러한 패키지를 이용을 하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연산의 앞뒤로 다음과 같이 시간을 재고 각각의 변수에다가 대입을 해 주어서
끝나는 시간에서 시작했던 시간을 빼주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실행 시간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점만 기억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간 복잡도, 알고리즘의 타임 컴플렉시티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시간 복잡도 분석은 이 산술이나 비교와 같은 기본적인 연산을 고려를 해서 해당 연산의 개수를 계산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산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수학 연산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교라고 하는 것은 값 A하고 B가 있을 때 A하고 B가 같은지 혹은 A가 B보다 큰지 혹은 A가 B보다 작은지와 같은 이러한 비교 연산이 되겠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 산술 연산이랑 이 비교 연산을 많이 계산을 하곤 합니다. 여기는 대입도 하나의 연산으로 취급을 했는데 보통은 이 대입하는 부분까지는 세지 않으니까 앞으로의 우리의 계산에서는 이 대입하는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게요. 그렇게 해서 이 연산의 개수를 입력 개수 혹은 인풋값 n에 따라서 n에 따른 함수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tn이라고 이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시간 복잡도 함수라고 먼저 부를게요. 그래서 이 tn은 이 입력의 개수가 n일 때 연산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간 복잡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예시를 이용해서 우리가 시간 복잡도를 계산을 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나타나 있는 알고리즘은 양의 정수 n의 제곱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이 n의 제곱을 계산을 하는 알고리즘을 ABC라고 하는 세 가지 알고리즘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수학에서 n의 제곱을 구하고자 한다면 일반적으로 코딩에서나 우리의 일반 생활에서나 n의 제곱을 구하고자 한다면 n을 n을 곱해서 계산을 하죠. 알고리즘 A는 이렇게 n을 곱한 두 개의 n을 곱하는 연산입니다. 여기서 대입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모두 다 지우고 이 연산 부분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곱셈 여기 A 알고리즘에서는 한 번의 곱셈을 이용해서 n의 제곱값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n에 대해서 한 번의 연산, 상수번의 연산이 필요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알고리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n의 제곱을 n을 n번 더해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포문이 사용되었는데요. 이 포문을 통해서 이 sum이라고 하는 값에다가 n을 더하는 과정을 총 n번 수행을 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포문에 대해서 포문의 신텍스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서 포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i가 1부터 n까지 간다고 했죠. 그래서 i를 처음에는 1을 대입해서 한번 그 다음에 있는 부분을 실행을 해주고 그 다음에 i를 1씩 증가시켜서 i가 다음엔 2가 되겠죠. i가 2일 때 한 번 더 다시 수행을 해주고 i를 한 번 더 증가시킨 다음에 이 포문 안에 있는 부분을 실행을 해주고 이렇게 증가해서 총 n이 될 때까지 이 포문 안에 있는 부분을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처음에 썸을 0으로 초기화했을 때 0에서 n을 더하는 것을 총 n번 수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덧셈 연산이 총 n번 수행되는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 B의 시간 복잡도 함수 tn은 n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C 알고리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 알고리즘은 n의 제곱을 구할 때 1을 n번씩 구하는 것을 총 n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문이 2개 사용되는데요. 이 포문 한 개마다 첫 번째 포문에서 이 부분을 실행하고 두 번째 포문에서 여기 안에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 더하기들을 차례로 수행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첫 번째 안에 있는 포문이 n번 수행되는 것을 이제 바깥의 포문이 n번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이 더하기 연산이 n 곱하기 n번인 n의 제곱만큼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C의 시간 복잡도 함수는 이 대입 연산의 개수인 2의 제곱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이 시간 복잡도 함수를 그래프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대입 연산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TA의 n이 1, TB의 n이 n, TC의 n이 n의 제곱이 되는데 이 함수들을 이제 그래프로 그려본 것입니다. 이 x축은 n이 되겠고 y축은 연산의 수가 되는데요. 알고리즘 A에서는 n에 따라서 이 연산 개수가 변하지 않고 상수였으니까 이렇게 x축에 평행한 상태가 되고 이 B 알고리즘은 n에 정비례하니까 이렇게 일자가 되고 이 C 알고리즘은 n의 제곱만큼 연산의 개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2차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처음에 n이 작을 때에는 별로 차이가 없지만 n이 커가면서 이 알고리즘들 간의 연산의 개수가 매우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입력의 개수가 크면 클수록 연산의 개수가 매우 커지기 때문에 이 시간 복잡도가 실제 시간보다 실제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시간, 그러니까 실제로 재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알고리즘 A가 가장 효율적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인풋의 크기나 인풋의 개수가 커도 항상 단기간에 수행이 되니까요. 앞에서는 이제 간단한 알고리즘들이었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덧셈이나 곱셈의 연산이 몇 개씩 있었는지를 보았지만 조금 더 복잡한 문제에서는 이것을 구하는 게 쉽지는 간편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시간을 계속 풀다 보면 좀 더 간단하게 볼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분석을 할 수 있는데 가장 간단하게는 만약에 알고리즘에 포문이 있는 경우에는 포문의 반복 횟수를 보면 됩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렵다라고 하면은 이 포문 안에 혹은 다른 어떠한 코드 안에 있는 특정한 어떤 계산들, 내 특정 행이 몇 번이나 수행되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됩니다. 아니면 함수의 호출 횟수를 보거나요. 그래서 다음에 다른 예들을 통해서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을 분석하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총 6가지의 예에서 이러한 신텍스를 사용을 해서 알고리즘을 표현을 할 건데요. 여기서는 무엇이냐면 A라고 하는 이 행렬 형태, 리스트 형태의 A라는 인풋이랑 N이라고 하는 인풋을 가졌을 때에 다음의 연산들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괄호 안에 있는 연산들을 이 인풋에 대해서 실행하는 알고리즘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이 알고리즘에서는 연산이 딱 한 개 있죠. 그리고 이것을 수행한 값을 여기서 돌려주게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여기서는 K라고 하는 값을 구하는데 K는 N을 2로 나눈 것의 바텀인데 이게 무엇이냐면 이 숫자보다 작지만 가장 가까운 정수값이죠. 예를 들어서 n이 11이라고 하면은 이 연산은 얘가 5.5니까 5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할 때 이 안에 있는 부분을 한번 계산을 하고 이 바깥에 있는 연산을 한번 했죠. 그래서 총 2번의 연산을 하게 되었네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n에 관계없이 우리가 항상 2번의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k를 구한 것을 가지고서 이 리스트의 k분째 값을 돌려주는 알고리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어떻게 연산을 했냐면 이거를 구하는데 2번, 그리고 리스트에서 k번째 값을 가지고 오는 데에 얼마만큼의 시간이 들었는지 나중에 다시 살펴보게 되지만 여기서는 그냥 한 번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총 3번의 연산이 수행되었죠. 네, n의 값에 관계가 없이 3번의 연산이 수행되었기 때문에 n에 관계없는 상수 시간이 이 알고리즘을 푸는 데에, 알고리즘을 실행하는 데에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포문을 위주로 수행 시간을 보면은 편하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포문에서 총 몇 번을 계산을 하라고 하는지를 보면은 연산 시간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i가 1이 될 때부터 1일 때부터 1씩 증가해 가면서 n이 될 때까지 여기에 있는 이 포문 안에 있는 부분을 반복해서 계산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걸리는 연산의 개수에다가 n만큼을 여기 총 n번이니까요. n만큼을 곱한 것이 이 알고리즘 샘플2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사실 여기 첫 번째 대입하는 이 썸에다가 0을 대입하는 부분도 하나로 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어차피 상수이기도 하고 대입하는 부분은 우리가 치지 않기로 했으니까 이 부분은 빼고 생각을 할게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A라고 하는 이 리스트, 이 배열에서 i번째 값을 불러오는데 이 부분을 이제 한 번의 연산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은 한 번의 연산을 총 n번 수행을 해서 여기다가 또 더해주는 것이죠. 이 더하기 연산도 한 번이죠. 다시 계산을 할게요. 그러면은 이 더하기 플러스 이 값을 불러오는 거 해서 한 번, 두 번의 연산이 이 줄에서 수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의 연산을 n번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EN이 되겠습니다. 자, TN이 EN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n에 비례하는 만큼 알고리즘을 수행하는데 시간이 소요가 되게 됩니다. 다음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포문이 있는 경우에는 포문을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i가 1이 될 때부터 n이 될 때까지 총 n번이 돌아가게 되고 이 n번이 돌아가는 내에서 이 부분을 수행을 하는데 여기 안에 있는 부분에서도 포문이 있죠. 이 포문에서도 j가 1일 때부터 n이 될 때까지 총 n번의 시간 동안 그 안에 있는 이 부분을 수행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여기서 A라고 하는 리스트에서 i번째 값을 불러오는데 한 번의 연산, 그리고 여기서 A라고 하는 배열 혹은 리스트에서 J번째 값을 불러오는데 한 번의 연산, 그리고 이 두 값을 곱하는 데에 한 번의 연산, 그리고 또 이 값을 sum이라고 하는 값과 더해주는데 한 번의 연산, 이 수행되죠? 그래서 여기는 이 한 줄을 수행하는데 총 4번의 연산이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4번의 연산을 이 J에 대한 포문에서 총 n번 수행을 하게 되죠. J에 대한 포문이에요. 그리고 이 4n번의 연산, 이 J에 대한 포문을 포함한 이 4n번에 대한 연산을 이 포문에서 i에 대해서 n번 반복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 계산을 해보면은 4 곱하기 n 곱하기 n이 되어서 총 4n이 n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 샘플 3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4의 n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데는 n에 비례하는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포문이 있으면은 포문을 먼저 봐주면 됩니다. 이 i에 대한 포문에서 총 n번의 연산을 이 부분을 반복하는 연산을 총 n번 수행을 하게 되고 이 j에 대한 포문에서 또 이 j 포문 안에 있는 이 부분을 j가 1일 때부터 n이 될 때까지 n번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j 안에 있는 부분에 얼마만큼의 연산이 수행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j 안에 있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를 보시게 되면은 이 행렬 혹은 리스트 A라고 하는 이 배열에서 이 리스트에서 임의로 이것만큼을 뽑을 때 이들 중에 최대값을 구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먼저 뽑는 것과 그리고 최대값을 구하는 것 두 개가 사실은 여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이 뽑는 것을 먼저 해야겠죠? 리스트가 예를 들어서 n이 10이라고 할게요. 아무렇게나 인풋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예를 보이기 위해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리스트의 인풋 값이 이런 식으로 총 10개가 있다고 합시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10개예요.
이 배열에 n이 10이면은 총 10개의 인풋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아직 이 리스트나 행렬 자율 구조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이 조금 난해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개념적으로만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떠한 요소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A의 개수가 A 안에 있는 원소가 1부터 n까지 총 n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n이 10일 때 10개로부터 이만큼의 숫자를 뽑는데 이만큼의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 n이 10이라면은 이것을 구하면은 5가 되겠죠? 그래서 5만큼의 원소를 임의로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뽑는 개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대략적으로 2의 n개, 사실은 2의 n의 이런 바텀이 되겠지만 2의 n개 정도를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뽑는 거에 n에 비례하는 숫자가의 연산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냥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만큼의 숫자를 뽑는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들 중에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데 사실 최대값을 구하는 곳에도 간단하게 한 번에 연산이 들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최대값이 상수번의 연산이 든다라고 일단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바로 이 부분을 수행하는 데만 이렇게 이만큼의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을 구할 때 이 썸이라고 하는 값에다가 k를 더하는 연산 1개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J에 대한 포문은 그 안에서 이만큼의 연산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수 C 곱하기 이거 플러스 1을 이 J가 1일 때부터 n까지 총 n번 수행을 하게 되고 이 부분을 이제 i가 1일 때부터 n까지 총 n번 수행을 하게 되죠. 이걸 대략적으로 이제 여기는 이러한 게 있긴 하지만 이걸 대략적으로 2의 n이라고 써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계산을 하면은 이거는 n의 3승을 포함하는 식이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은 n의 3승에 비례하는 시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나머지 부분이나 이 n의 3승 앞에 구해지는 이 상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로만 비례한다고 이렇게 나타냈잖아요. 이것은 이 가장 높은 차수의 항이 굉장히 중요하고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tn을 앞으로는 조금 더 간단하게 나타내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다음 보게 될 알고리즘은 바로 전전 알고리즘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i에 대한 포문이 i가 1일 때부터 n-1까지 총 n-1번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서 J에 대한 포문에서는 J가 i 플러스 1부터 n까지 총 n-i 번이 수행되게 되죠.
이러한 형태가 굉장히 생소해 보이겠지만 사실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문제들에서 굉장히 자주 보게 될 형태입니다. 왜냐면은 앞에 실습 시간에서 설명드렸던 그 문제, 우리가 마지막에 보게 될 텐데요. 그 문제에서 주식을 사고 팔 때 이제 앞에서 사고 뒤에서 팔게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사는 부분을 설정하게 되면은 파는 부분은 이제 그거의 뒷부분만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i라고 설정해 두게 되면은 j 부분은 이 i의 뒷부분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i가 이거일 때 j가 이 i의 뒷부분, 이 부분만을 보게 되는 이러한 연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J 포문 안에 있는 이 부분을 볼게요. 이 행에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은데 이 A라고 하는 리스트에서 i번째 원수를 불러오는 작업에 한 번, 여기서 똑같이 한 번, 이걸 곱하는데 한 번, 이거를 더해주는데 한 번, 총 4번의 연산이 수행이 되죠. 그래서 이 4번의 연산이 이 J 포문에서 n-i번 수행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와 같이 이 i에서 걸리는 i를 통해서 걸리는 수행 시간, i를 반복하는 시간, 이거를 n- 이렇게 곱하고 싶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i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i를 이 첫 번째 포문의 값에 i를 고려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을 이제 i에 대해서 i가 1일 때부터 n-1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i가 1일 때부터 n-1번까지 이렇게 더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풀어보면은 4의 n제곱에 점점점에 걸리는 수행 시간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n제곱에 있는 상수 부분을 신경 쓰지 않고 n제곱의 밑에 있는 더 낮은 차항을 신경 쓰지 않아서 n제곱에 비례하는 시간이 소요되는 알고리즘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예로 팩토리얼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게 될 텐데요. 여기서 이 팩토리얼이 무엇인지 아시죠, 여러분? n의 팩토리얼은 n부터 n-1, n-2를 차례로 1이 될 때까지 곱해주는 것이죠. 이 n 팩토리얼을 구하는 알고리즘인데요. 여기서는 재기 함수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해서 이 n 팩토리얼을 구하게 됩니다. 재기 함수는 지금은 잘 알지 못해도 괜찮은데요. 왜냐면 나중에 이제 중간고사 전후로 다시 한번 보게 될 거거든요. 이 재기 함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이 함수를 정의를 했는데 이 함수 안에 똑같은 함수가 다시 시행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n 팩토리얼을 n-1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구했는데요. 방금 전에 n 팩토리얼이 n부터 이렇게 곱해지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n-1 팩토리얼은 n-1부터 1까지를 쭈루룩 곱해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n 팩토리얼에는 n-1 팩토리얼에다가 n을 곱해준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재기함수 n 팩토리얼에서는
n-1 팩토리얼에다가 n을 곱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구현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은 지금 당장은 생각 안 해도 되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n이 만약에 1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0 팩토리얼이 되잖아요. 0 팩토리얼은 또 1이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 n이 가장 낮은 값을 가질 때에는 1을 바로 리턴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n이 1이 아닐 때에는 이 부분을 이제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주로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 곱하기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n이라고 하는 값에서 이 안에 있는 좀 더 작은 인풋값을 가지고 있는 이 함수값을 한 번 곱해준 것인데요. 그래서 n 팩토리얼 구하기 위해서는 n 팩토리얼 구하기 위해서는 n-1 팩토리얼 땡땡땡땡 1 팩토리얼까지 이제 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총 이 팩토리얼 구하는 단계를 n번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 각각의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갈 때마다 이 연산이 한 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의 연산이 총 n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n 팩토리얼에 대한 알고리즘은 이제 n에 비례하는 시간이 소요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앞에서의 예는 잘 알아둬야겠지만 이 마지막 제기 함수에 대한 예는 나중에 중간고사 전후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